더 이상 가두지 마라. 범죄시설 폐쇄하고 자립생활 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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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주포커스 특별대담에는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들의 차별 철폐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신데요.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의 활동가이시기도 하시고, 또 경산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경산에서 경주포커스 인터뷰하러 오늘 또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재희 활동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 독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이라는 곳에 박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동투쟁단 뭐 하는 것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발족 배경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줄여서 이름이 되게 길어가지고 예. 420 경주 공투단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경주 푸른 마을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이제 거주인분이 돌아가시고 또 예. 대표이사가 거주인들을 동원해서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나쁜 짓이죠.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 단체들이 모여서 경주 푸른마을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고요. 예. 이제 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비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작을 해서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올해 또 해강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강에 있는. 예, 예. 폭행, 뭐 백화점식 비리, 뭐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장애인을 수용하는 이 수용시설 문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시민이 시설에 안 갇히고 동네에서 경주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주 지역 장애인 정책을 좀 바꾸고 이렇게 시설 문제들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420 경주 공투단이라는 단체로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예. 그 작년에 안강 해강 행복한 집, 이름은 행복한 집인데, 네네. 그게 사실은 좀 좋은 언론에서 잘 보도를 해서 할 때 사실은 지역에서 언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경주에서 이런 문제들, 아까 조금 전에 푸른마을 뭐 그런 문제, 또 그 행복한 집 이런 문제들이 좀 연이어 제가 취재하다 보면 경주에서 뭐 이런 일들이 좀 잦다, 다른 곳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렇게 좀 경주에서 문제가 이렇게 좀 자주 발생하는 원인, 우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주에 장애인 시설 등록된 시설이 5곳이 있는데 예. 이 중에 3곳에서 벌써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거든요. 예, 예. 근데 경주시가 항상 일이 벌어질 때마다 취했던 입장이 뭐냐면 어떤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 처분이 있으면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옛날로 거슬러 가면 최초로 이 경주의 장애인시설 문제가 됐던 게 2008년 즈음에 경주 푸른마을 사건이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장애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네, 이미 14살의 자폐성 청소년 최모 씨가 이 시설에서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죠. 네네, 그렇죠. 그때 정신과 약물 과다투여 의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경주시가 사법처분, 사법기관의 몫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니까 행정에서 전혀 이게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게 10년째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이게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의 양상이 대체로 다 비슷한데 전국적으로 계속 경주에서 이렇게 곪고 터지는 이유가 사실 행정기관이 뭔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법기관의 몫으로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개입하지 않았던 그 과정이 이 결과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우리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 행정 지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우리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항상 경주시가 권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예. 근데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행정 처분의 권한은 주무관청이고 그렇죠. 관할 지자체는 경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설립 인허가 권한도 경주시에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광역도단위는 어떠냐?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예.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의 권한이 또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주체가 모두 다 권한이 있고 문제는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권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 있는 권한을 안 쓰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 그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위원장의 경우에 세 기관 중에 하나만 제약할만 해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때 연설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예, 맞습니다. 또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또 장애인권 단체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의 어떤 그 시설 내에서 생기는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탈시설, 자립생활, 즉 자립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좀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일부 가해자가 나빠서의 문제만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가해자 무슨 나쁘긴 나쁜 사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인권 침해, 어떤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그리고 책임자들은 퇴출되는 게 마땅하고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는 이 문제 자체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해강 행복한 집을 예를 들면 올해 7월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폭행 가해자가 당시 시설장이었는데 시설장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항의를 하니까 사퇴를 하고 또 새 대표이사를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인 전 원장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의 장인어른이 예, 그렇죠. 예. 친인척들이 이 시설의 주요 보직을 장악하는 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인데요. 시설 설립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초기에 시설을 설립한 그 가문들이 시설 운영권을 쥐기 위해서 사퇴를 하더라도 이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사람을 심거나 뭐 세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공익 제보를 했던 분들을 계속 탄압하게 되고 그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더 은폐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시설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비장애인들이 진짜 무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경주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집단적으로 어디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되게 이 발상 자체가 되게 차별적인 거고 그래서 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뭐 일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시설 환경을 조금 개선하느라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탈시설 자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참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그동안에 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누군가가 케어를 하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서 참 무심했다. 사실 누구나 똑같은 기본적인 천부인권인데 인권은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반성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또 경주시를 취재해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탈시설 자립으로 가는 것이 기조가 맞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하게 그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예산도 별로 없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이렇게 탈시설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보호하고 돌봐주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좀 국가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 거 아니냐. 또 막대한 예산 때문에. 그래서 경주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심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담당자는.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하다는 거 핑계 같고요. 네. 좀 어렵다고 안 할 건가 이제 이런 음.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다른 지역을 보면 그 최근에 이제 장수군, 전북의 장수군이라는 곳에 베델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학대 사건이 있었고 한 7월경에 전라북도가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아.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랑 전라북도 또 전주시가 장수군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협의체를 꾸리고 이 안에서 이 시설 거주인분들이 나와서 살 수 있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대화하고 대책을 세웠거든요. 네. 네. 그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역시 협조를 서로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탈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의 선택, 뭐 탈시설을 하고 자립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로서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국무총리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이 거주인 탈시설 계획을 세우라라고 또 이제 정책 공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주시가 뭐 한 곳만 이런 게 아니고 10년째 지금 5개 시설에서 3군데나 이렇게 문제가 굼고 굽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주시가 항상 대안으로 얘기했던 뭐 인권 지킴이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뭐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대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조금도 이게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미 10년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모든 시설에 계신 분들 하루아침에 다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문제를 제기했던 공투단과 만나서 탈시설에 필요한 정책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그래서 했던 거고 경주시장님도 그 부분에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 부분 조금 뭐 제가 미리 질문을 안 네. 드렸었는데 그게 7월 달이잖아요. 예. 그때 시장 면담을 하다가 네. 그 앞에 영상회의실에서 네.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부시장하고도 만나고 네. 시장하고도 만나고 제가 그 과정도 우리 박사님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제가 제목을 경주시 장애인인권 단체 탈시설 정책협의회 가동 네. 이러고 뽑았는데 네, 네. 아직 잘 안 되고 있나요? 예, 7월에 그 시장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예, 저희가 예. 9월에 첫 번째 협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협의 때 뭔가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경주시가 좀 책임 있게 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들을 좀 빨리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하길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당시 협의회 복지지원과 과장님과 집행부 분들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할 때 전혀 이 결정 권한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형식적으로 이 논의가 진행된다라는 인상을 저희는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한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니 아이고,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저희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자회견 때도 발언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사는 건 당연한 권리고 한데 이거를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집단시설이 아니라 주거, 그리고 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개인별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계획들,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경주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네, 이제 경주시를 그 취재를 해보면 제가 우리 박생 인터뷰 전에 네. 어제 이렇게 또 그 담당 과에 전화를 해보면 그런데 이 탈시설 자립 정책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또 일부 부모들은 네. 또는 뭐 그 가족들은 시설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도 있고 반대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하고 연결해도 뭐 이렇게 해도 가르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런 그 경주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나 뭐 이런 것들 같이 또 아까 뭐 전라북도 장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사실 이 시설의 자녀를 장애인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그 입장 그리고 시설이 폐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런 불안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이 이때까지 국가나 정부가 제대로 그렇죠.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 장애인 자녀를 이제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은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예. 문제는 경주시가 그런 불안을 볼모로 그걸 앞세워서
시설 폐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사실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의 역할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 부모님들이 시설이 아니고선 다른 선택지를 찾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역할인데 그 뒤에 숨어서 사실 장애인 자녀를 맡겨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불안을 방패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많이 씁쓸했었어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방향이 맞으면 그런 불안감들을 네. 줄여주는 게 맞지. 네.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이유로 탓을 하지 않는 것은 네. 옳지 않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예, 제가 우리 지금 뭐 거의 원래 해강 행복한집 어린이집 사건이 생기고 계속 이제 우리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경주시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네. 항의 시위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서 우리 사실은 우리 박재희 활동가를 모셨던 거고요. 또 이 정도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 독자분들이 또 이해가 깊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제가 준비한 질문에서 빠져서 우리 네. 박재희 활동가께서 장애인 인권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뭐 그까지 포함해서 우리 네. 경주포커스 독자분들이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뭐 덧붙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지 않아서 못했던 말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죠. 예.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경주에 계신 시민분들이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셔 주신 것 같아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 일상에 계셨을 때 집 이웃 주민이나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친구로, 직장의 동료로, 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으로 뭐 장애를 가졌던 안 가졌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지금 이 경주시의 행정 그리고 인권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아주 나쁜 짓을 한 그 가해자들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왜 경주의 이 우리 동네에 계속 장애인 시설 문제가 자꾸 이렇게 벌어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았어야 될 시민이 저렇게 장애인 시설이라는 집단 이 공간에 수용이 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인권 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고 이렇게 내부 고발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평생을 알지 못하는 기약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건가? 이게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이 부분이 뭔가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계속 이제 경주에서 벌어진 이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뭐가 변화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인분 단체나 또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많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살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인 저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머지않아서 나쁜 말이 아니라 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는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닌데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고 그 가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하늘인데 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분들도 당연히 행복할 수 있고 인간다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경주도 뭐 역사문화 관광도시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고 또 더불어가는 도시, 살아가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좋은 도시가 더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 박재희 활동가나 우리 장애인 인권단체의 활동에 진심으로 고마움과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경주포커스 오늘 특별대단 4.20 경주 장애인 차별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에서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또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희 활동가 모시고 이 대담 나눠봤습니다. 경산에서 이까지 와주셔서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